네, 내일장 빨간 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하승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양대지수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러네요. 3월도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월말 효과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정부의 추경 예산, 이 부분에 대한 좀 반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거는 기대감도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계속해서 4월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을지 또 어떤 업종의 종목별로 영향을 미칠지도 자세하게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내일장을 준비하기 위한 3가지 포인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추경 편성안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추세가 전환이 됐다. 이 부분 언급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계속해서 이 시간에 수급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자 역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추가 경정 편성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4월장에 가장 큰 아마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10조 원 그렇죠. 플러스 알파 정도 규모 네. 이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10조 원 정도 얘기도 나오고요. 또 오늘은 좀 줄어든 7조 원 얘기도 나오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그 정도 규모가 나오면 시장은 좀 반응할 가능성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밀리는 듯 했지만 다시 올라온 코스피 같은 경우 네. 밀리는 듯 했지만 다시 올라온 부분도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추가 경전 그 추경 편성 규모를 한번 보면요. 2003년도 같은 경우 7.5조 원 추경 예산이 있었는데 네. 그때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활성화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주식 시장이 2003년도 초부터 강하게 상승 추세를 만들었었거든요. 또 2005년도 마찬가지고요. 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추경 편성 나오면서 시장이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최근 2011년 8월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사실상 코스피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박스권 내에서 좀 지루한 흐름을 좀 탈피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간의 사례를 봐도 굉장히 증시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일단은 규모가 이번에도 어느 정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기대감이 더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좀 결과 좀 어떻게 발표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네, 단기 추세 전환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보면 21선, 지금 60일선을 평선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인 추세로만 보면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3월 초 이후에 사실상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3월 6일에 고점을 치고 3월 7일부터 조정이 시작됐거든요. 그러한 하락 추세를 그제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장중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어제 오전에 보면요. 북한발 악재가 잠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선물 차트를 보면 1분 만에 1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로 따지면 약 한 10포인트가 1분 만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는데 이게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냐면요. 시장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악성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악재가 나오면서 악성 매물을 빠르게 소화하는데 도움을 줬다. 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상승 전환하는데 그 악재가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차트를 보면요. 코스피랑 선물 차트를 보면 어제 그 악재가 나오면서 순간 아침에 밀렸는데 꼬리를 만들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정확하게 3월 6일 고점부터 내려온 하락 추세선을 딱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서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밀리면 계속해서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단기 상승 추세가 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은 그 3월 초부터 이어진 하락에 대한 이 반발로 생기는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다르게 지금 하락 추세로 코스피는 단기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는데 코스닥은 기존에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3월 15일 고점 이후로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이 단기 상승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하다는 신호인가요? 그만큼 네. 강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 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에서 계속 음봉이 계속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깨지진 않고 있지만 흐름이 음봉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좀 인위적으로 좀 버티는 모습도 있거든요. 바로 네.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고 올라가야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데 좀 기관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집행이 계속 일어나면서 조금은 버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타난 이후에 더 세게 지금은 사실 3월 중순 이후에 코스닥은 좀 지루한 횡보세의 움직임인데 조정이 나타난 이후에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550선을 다시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안정적으로 좀 정착하는 데는 약간의 좀 진통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이 550선을 지킨 것은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이 550과 550 중반의 이 5년, 4년 이상에 걸쳐서 형성된 장기 박스권 상단을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한번 쉬었다 가는 게 오히려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에너지 축적 과정을 거치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입니다. 뭐 이 시간에 거의 뭐 전문가님들 거의 다 포인트 중에 하나 외국인을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봐야 된다는 이제 얘기가 될 것 같고 굉장히 우리 시장이 좀 상승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기에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외국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대세 상승일 때는 그 개인들의 자금이 기관에게로 유입이 엄청나게 많이 됐기 때문에 기관의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없어도 시장이 상승을 보일 수가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2009년에서 10년도도 이제 펀드나 랩으로의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금 장세는 개인들의 자금이 기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제대로 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뭐 2월 이후로 3월 달 코스피에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파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11거래제예요. 그렇죠. 계속 매물 나옵니다. 근데 선물에서도 계속해서 파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의미 있는 모습은 이제 어제 그제 또 그 전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 3월 초부터 이어져온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현물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온 점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선물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현물까지 들어올 경우에는 좀 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장에 외국인들 현물장 포지션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세요? 저도 모릅니다. 예, 그건 저도 모르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 매도를 했던 그 큰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점점 매도 강도가 약화가 되고 있고 이 약화된 매도 강도가 점점 사실 외국인이 한 주체가 아니거든요. 외국인 중에서도 사는 주체가 있고 파는 주체가 있는데 파는 주체가 점점 약화가 되고 있고 사는 주체가 점점 생기면서 4월 달 외국인의 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줄이다 보면 이제 언젠가는 사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 중요한 또 시장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점검해봤던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연결시켜서 내일장 좀 업종으로 유망 업종으로 좀 연결을 시켜볼까요?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대형주들이 비추세 움직임입니다. 사실상 비추세이거나 하락 추세 속에 낙폭 과대 종목들이 최근 며칠간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하락 추세 중에 올라온 종목들은 좀 하루 이틀 좀 쉬면서 올라가는 성향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에서 반등이 나온 종목들은 좀 저항이 있을 것 같아서 추격 매수하게 되면 좀 단기적으로 좀 고생을 했다가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낙폭이 있었는데 반등을 못했던 종목들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겠는데요. 저는 오늘도 역시나 코스닥 그 중소형주 올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올해 대시세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쪽에 대해서요. 올해 코스닥이 55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마리들이 보이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꿈과 희망이 있는 그리고 성장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결국 전 세계적인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업종 바로 바이오와 헬스케어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신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쪽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고요. 이쪽에서 올해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종목들 중에 오늘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테라젠 인텍스를 점검을 해봤고 계속해서 같은 섹터에서 좀 골라오신 게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시젠을 준비했습니다. 시젠이요.
그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의 선두주자다라는 거고, 사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작인 단계고, CJ는 약간은 다르게 이미 세계 1위의 기술력, 분자진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15개의 분자진단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월봉상 차트를 보면 상승 이후에 횡보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네. 상승 이후에 횡보를 오랫동안 했고, 이제 상승하려는 초입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엊그저께 최대 지주의 지분 매각이 일부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최대 지주가 지분을 매각하면 큰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시젠 같은 경우는 그 최대 지주 지분 매각을 국내 그리고 해외의 굴지의 자산 운용사들에서 받아갔습니다. 그 물량들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굴지의 그 자산 운용사들은 장래에 큰 성장성을 보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는 사실 큰 돈을 챙기긴 했지만 사실 그 물량을 뺏겼다. 국내와 해외 기관들에게 일부 뺏겼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는 것은 정말 절호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 일단 여러 가지 모멘텀을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최근에 고점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미 18일에 신고가를 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좀 길게 보시지 않을까요? 목표가를 좀 높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중기로 보고 있고요. 그 7만 원대에서 움직이다가 그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이나 다음 주에 그 조정의 여파로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때 매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6만 8천 원대에서 움직이는데 일단 1차 목표가로 10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월봉상 보면 3만 5천 원에서 7만 원으로 상승하고 7만 원에서 6만 원대를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이제 7만 원을 돌파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3만 5천 원, 7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런 단계로 계단식 상승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얼마로 잡을까요? 네, 손절 라인은요. 일단 6만 2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직전 저점 부분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 지금 부근에 와서 혹시 손절을 하더라도 그 구간에서는 또 다시 그럼 잡아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6만 2천 원 기준점으로 제시를 해드린 거고, 깨지더라도 장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즌 단기적인 눌림목에 나온 구간에서 절호의 매수 찬스가 왔다고 봤습니다. 굉장히 목표가를 좀 길게 잡으면서 중기적인 대응 가능한 종목으로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증거통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